렉스터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사골곰탕 쌍용의 기둥같은 차량입니다. 17년도에 새로 나온 G4 렉스터는 오래된 외모와 거의 30년을 사용한 프레임, 즉 차량 뼈대를 새로 개발해 덩치가 훨씬 커졌는데요.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든든함과 가성비를 무기로 뜨거운 대형 SU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SUV임에도 구형 렉스턴에서 사용하던 엔진을 살짝 바꾼 22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해 왜 대형의 중형 엔진을 끼우냐, 그래서 차가 나가겠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비슷한 덩치와 몇 없는 프레임 구조를 가진 기아 모하비가 6기통 30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으니 비교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에 출시한 팰리세이드가 렉스턴과 같이 2200cc 디젤 라인업을 갖췄는데, 팰리세이드는 낮은 배기량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좀 듣긴 했지만 렉스턴만큼 심하게 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렉스턴과 팰리세이드 두 차량 모두 배기량 자체는 2200cc였지만 렉스턴은 187마력 43토크, 팰리세이드는 202마력 45토크로 엔진의 방식이 달라 출력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렉스턴이 통짜 프레임이기 때문에 100kg 이상 무거워서 불난집에 부채질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덩치에 비해 못 나간다는 소리고, 고속 영역에 들어가면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디젤 차량답게 중저속 단계에서는 충분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애초에 이 차량을 고려하는 오너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미안한데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스티어링의 방식, 즉 핸들이 조향되는 방식이 요즘 나오는 차들이 사용하는 전자식이 아닌 예전 방식의 유압식이라서 무거운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아마 같은 방식이 들어가는 3세대 카니발 오너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차량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 핸들인데, 힘을 더 써야 한다면 느껴질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꼭 시승을 통해 만져보시고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줄 큰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덩치인데요. 길이 4.85m, 높이 1.82m, 폭 1.96m로 신형 모하비보다 길이는 살짝 짧지만 폭과 높이는 더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열 폴딩 시 트렁크 용량도 1977리터로 1676리터인 모하비보다 훨씬 여유로움을 보여주죠. 그래서 차박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들 찾으시는데, 물론 2열 폴딩만으로 평탄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구조물이나 에어매트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네요. 두 번째는 역시 가격입니다. 18년식 5만 킬로, 4륜, 유라시아 등급을 기준으로 약 2600만원 정도인데요. 애초에 차값이 저렴해서 중고값도 저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초반 감가가 워낙 심해서 중고로서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유라시아 등급을 추천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등급은 기본 등급 럭셔리와 중간 등급 마제스티 사이의 특수 등급인데, 럭셔리를 베이스로 아주 유용한 옵션들만 추가되어, 예를 들면 유라시아 등급만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패션 루프렉, 에디션 엠블럼 같은 개성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고, 기존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가 아닌 더 넓고 밝게 비춰주는 하얀색 HI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딘가 약간 부족한 18인치 휠을 20인치로 키워주며 3.5인치의 작은 계기판도 슈퍼비전 7인치 계기판으로 SUV의 필수적인 옵션이라 생각하는 전동 트렁크와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9.2인치 내비게이션까지 탑재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만족할 만한 구성인 것 같죠? 물론 그 윗등급인 마제스티는 나파 가죽 시트나 기타 안전사양이 들어가지만, 유라시아 등급을 고른 후 옵션 필터에서 차선 이탈 방지를 선택하시면 이런 구성의 안전 옵션들이 따라오고, 추가로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360도 어라운드 뷰도 옵션 필터링 하시면 들어간 차량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고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0km 이상 속도로 주행 시 공명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동력계통 문제로 일부 차종에 문제를 보입니다. 그래서 꼭 100km 이상의 속도로 시승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동시에 우측으로 차체가 쏠리는 문제도 확인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소음, 일명 뿡뿡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쪽 구조 이상으로 발생하며 부품들의 간격 조절과 교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다만 수리를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산타페 DM에서 참 말이 많았던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후 세차장에 바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부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바로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렉스턴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분명 가성비 좋은 차량임은 틀림없다입니다. 만약 제가 2천만원대 SUV를 보고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의사가 있을 것 같네요.